미디어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평양 수다. 지금 북한은 권합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시작하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에 지난달 29일 했죠.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해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근데 그 당시엔 누가 해임됐고 누가 유임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새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예. 리병철 상무위원이 아마도 해임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예.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무위원들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인 내각총리 김덕훈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도를 하면서 상무위원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김덕훈 총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김덕훈 총리는 내각 총리 김덕훈 이분.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근데 정치국 상무위원 이게 어떤 직책인지 좀 알려주세요. 북한 권력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예. 북한은 아시다시피 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노동당 중심 체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당원이 북한에 400만 명인데요. 400만 명 중에서 핵심 지도기구가 중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중앙위원회가 300명이고 300명 중에서 그 핵심 기구가 또 있는데요. 예. 그게 정치국입니다. 예. 그 정치국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치국 위원 중에서도 핵심 기구가 또 상무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5명입니다. 예. 그런데 그 5명이 북한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예. 나머지 4명이 최룡해, 조용완, 리병철, 김덕훈 이렇게 이제 4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예. 이 중에서 조용완 비서는 그 회의하는 당일날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용완 비서는 문제가 없고 예. 그다음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음날 뉴스가 나왔는데 예.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예. 그리고 김덕훈 총리 보도가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 빼고 상무위원 가운데 리병철 부위원장만 네.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건재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무위원 5명 중에서 해임당한 사람은 리병철 부위원장이라는 추측이 맞다. 예. 99% 맞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봐도 되겠네요. 이거 99%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이런 그 상무위원 인사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래도 하려나요? 아마 지금까지 시간이 지난 걸 봤을 때 예.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한 보도는 없을 것이고 예. 다만 어떤 다른 주요 행사를 보도하면서 은근슬쩍 그 네. 직함을 얘기하는 식으로 인사 내용을 노출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김일성 주석 사망 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오늘부터 내일, 모레 요 사이에 어떤 행사를 하면 그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직함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7월 27일은 또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입니다. 예. 우리로 보면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그때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예. 때 북한의 고위 간부에 대한 북한 보도기관의 직함 표현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요. 방금 이제 다 이렇게 삭제하고 보니까 리병철 상무위원만 남았으니까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 가까이 해임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만약에 됐다면? 이제 그날 보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약간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방역과 관련한 조치가 있었는데 예.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북한이 위험하게 됐다. 그래서 보건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군대와 관련한 게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불량미 관련해서 누군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런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리병철 상무위원이 군대 통제 담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보건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불량미와 관련한 문제 두 개가 합쳐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것이 문제가 돼서 리병철 상무위원이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그나저나 그 코로나19 백신 공급이요. 이거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구호의원 방북은 거부하고 또 사실 그 필요한 그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협조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방송 매체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있는데 예. 최근에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백신을 국제사회에서 주려면 행정 절차가 좀 있는데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2개만 완료하고 5개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북한 쪽에서는 국제사회 또 외국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이 도움 주겠다는 국제사회 손길을 거부하는 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북한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내부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 특히 군사 기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고 코로나19가 엄습한 다음에는 외부인의 북한 진입을 완전히 금지시킨 상황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경우에 예. 이제 냉장 온도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 보관 제품도 있지만 예. 영하 20도 또는 영하 90도까지 유지하는 냉동고가 필요한 제품이 있지 예, 않습니까? 화이자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냉동 보관 설비 마련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때보다도 북한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런 냉장고, 냉동 시설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도 네. 우리보다는 나라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2,500만 명이고 예. 북한이 교통이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서 행정 처리하는 게 남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언급하신 이제 내일 8일이 김일성 사망 27주기고요. 그다음에 27일이 전승절 68주년인데 뭐 이런 게 보통 예년에는 뭐 굵직한 계기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 이럴 땐 뭐 도발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날리다든지 근데 이런 거를 좀 조용히 넘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미 5월, 6월, 7월 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예.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이게 남북 대화 재개 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는 큰 사안입니다. 예. 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전격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간결할 수도 있는데 현재 북한의 고민은 미국이 제시하는 어떤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화를 완전히 거절해버리면 된다. 뭐 도발을 포함하는 예. 전면적인 대결 상태로 가는 것도 간결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발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고민이죠. 이렇게 해도 고민이고 저렇게 해도 고민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뭐 특히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두세 달 이상
치열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굵직한 계기에 또 이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그 7월 4일 그다음에 중국 그렇습니다. 공산당 창단기념일도 그렇고요. 7월 1일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예.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대화든 대결이든. 네네. 근데 어느 쪽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전격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예. 대결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북한발 그 대미 메시지는 뭐 횟수라든지 또 분량도 줄어드는 거랑도 그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문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약간 뭐 여러 가지 우연적인 상황이 좀 겹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외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인지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도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북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지난달 22일과 23일에 김여정 부부장 또 리선건 외무상이 담화를 낸 적이 있는데 예. 각각 4문장과 2문장 극도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대응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의 등장으로 어떤 짧은 문장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조용히 지나갈까요?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취소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한미 양국은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예. 지난해의 사례를 보면 아마도 규모를 축소해서 훈련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규모 축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반발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만 보면은 이거 훈련을 하면 북한이 화를 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예. 북한이 남쪽이나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한 사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전략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비핵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 판단인데 예. 이 정도의 판단이 쓰면 뭐 훈련이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은 소규모 사안으로 판단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이 조그만 사안들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지만 예.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큰 판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묘시제 정책위원이었습니다.